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금융계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오해를 받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생상품이죠. 오늘 이 파생상품이 대체 뭔지 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여러분 이 단어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그 주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니 대체 뭐길래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금융상품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같이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놀랍게도 19세기 미국,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입니다. 네, 맞아요. 모든 건 바로 이 옥수수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800년대 농부의 삶을요. 봄에 정말 땀 흘려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가을에 수확할 때 가격이 어떨지는 이건 뭐 신도 모르는 거죠. 풍년이 들면 값이 폭락해서 망하고 흉년이 들면 팔 게 없어서 굶고 정말 도박 같은 삶이었어요.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848년 시카고에 한 기관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미래의 가격을 지금 미리 약속해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계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래의 가격을 미리 약속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물 계약, 영어로는 퓨처스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미래의 상품 예약 구매랑 비슷해요. 농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을에 옥수수 가격이 폭락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봄에 약속한 그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요. 정말 끔찍했던 불확실성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자, 농부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준 이 아이디어.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당연히 옥수수 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이 아이디어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카고는 순식간에 금융혁신의 심장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거래한다는 개념은 농산물을 넘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되죠. 제가 지금 막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건 실제 역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원문 자료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카고 상업거래소 (CBOT에서) 시작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 CBOT의 성공은 그야말로 혁명의 신호탄이었어요. 이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곧이어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생기고 옵션만 전문으로 다루는 CBOE, 그리고 뉴욕의 NYMX까지. 옥수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유, 금, 주가지수, 말 그대로 세상 온갖 것들의 미래가치를 거래하는 거대한 시장들이 연달아 생겨나면서 금융시장은 훨씬 더 정교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1973년입니다. 경제는 쑥쑥 크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활황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변동성, 즉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거였죠. 시장은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주식시장의 위험, 이건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 게 바로 옵션입니다. 선물 계약이 반드시 사야 하는 예약 구매였다면 옵션은 뭐랄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쿠폰 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가격이 나한테 유리해요. 그럼 쿠폰 써서 사면 되죠. 근데 불리하다. 그럼 그냥 쿠폰 버리면 그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만 가진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1973년 CBOE에서 처음 거래된 이 옵션은 투자 위험 관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걸까요? 이 복잡한 시장을 움직이는 딱 3명의 핵심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세 선수들의 역할만 제대로 이해하면 파생상품 시장이 돌아가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해지, 투기, 그리고 차익 거래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사람, 위험에 거는 사람, 그리고 시장의 빈틈을 파고드는 사람이죠. 자, 이 3가지 활동이 어떻게 시장을 굴러가게 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바로 위험을 줄이려는 해저입니다. 이분들은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옥수수 농부를 다시 소환해 볼게요. 미래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을 피하려고 선물 계약을 썼잖아요. 바로 그 행동이 해지입니다.
해저들은 파생 상품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농부가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그걸 팔았어요. 그럼 그 위험 대체 누가 사가는 걸까요? 누군가는 사줘야 거래가 될 텐데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선수, 투기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농부가 내놓은 그 위험을 기꺼이 돈 주고 사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해저가 벌인 위험을 투기자가 돈 벌 기회로 삼는 거예요. 만약 이 투기자들이 없다면 애초에 해저들이 위험을 팔 곳이 없으니 해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이분들은 시장의 탐정, 차익거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시장 전체를 샅샅이 훑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물건인데 A 시장에서는 100원, B 시장에서는 101원, 이렇게 미세하게 가격이 다른 순간을 딱 포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익을 확정짓는 거예요. 이런 차익 거래자들의 부지런한 움직임 덕분에 시장에 있던 비효율적인 가격 차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장은 다시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해저, 투기자, 차익거래자. 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참여자들이 바로 시장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 그 위험을 기회로 바꾸려는 사람,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접는 사람. 이 세 명의 플레이어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생태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19세기 옥수수 농부의 아주 절박한 고민에서 시작된 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 경제에 피를 돌게 하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농부의 밭에 뿌려진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대체 어떻게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숲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